안녕하세요, 셀핀입니다. 오늘은 30년 된 노원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리뷰해보러 나왔습니다. 이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평대 아파트입니다. 아무래도 큰 평수였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꽤 걸렸습니다. 한 달 반 정도에서 2달 사이 정도 걸리는 그런 공정이었고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께서 신축 아파트에서 구축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구축 아파트의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보았는지 저희와 함께 보러 가시죠. 이번 아파트의 관전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발장 레이아웃 변경이고요. 두 번째는 안방 욕실 레이아웃 변경, 또 세 번째는 바로 이 공간 주방 레이아웃의 변경입니다. 그러면 바로 현관으로 가보시죠. (50평대) 치고 작아도 너무 작은 그런 현관입니다. 저희가 이런 현관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냥 붙박이처럼 쓰는 그런 신발장이었는데 저희가 워크인 신발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 내부를 보시게 되면 그 3면이 다 장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사람이 이렇게 한 명이 들어가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공간을 만들 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벽을 철거를 해서 저희가 밀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반대쪽 벽박이장을 저희가 철거를 하고 그 공간을 신발장 공간만큼으로 살려버린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 신발장을 옮기면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통신 단자함이라든지 그리고 또 차단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설을 해야 돼서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또 바닥을 600에 1200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이 라인이 1200 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세로 매지 라인이 안 생기는 아주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좀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원슬라이딩 주문을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상하부 모두 매립을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죠. 그리고 댐핑 기능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닫히는 고급스러운 그런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보시죠. 구축 아파트였던 만큼 수도 공간 그리고 또 이제 작업 조리대 공간이 굉장히 저 안쪽 끝쪽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화장실 벽이 거실 반을 가리고 있는, 주방 반을 가리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면형 주방을 어떻게 만들지가 고민이 정말 컸는데요. 이 대면형 주방을 만드는 방법이 2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급수를 바닥으로 해서 여기까지 끌어오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공용 욕실에서 저희가 급배수를 끌어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거리를 잡아서 공용 욕실에서 급배수를 끌어오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아주 예쁘게 대면형 주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면형 주방의 장점은 가족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저희가 설거지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가족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덕션을 왜 이렇게 구성을 했냐, 벽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면이 있을 경우에는 음식을 조리할 때 튀는 현상들이 굉장히 방지가 됩니다. 만약에 인덕션이 이쪽에 있었다고 하면 앞쪽으로 음식물이 튀거나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이 벽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클라이언트 분께서 꼭 요청했던 사항이 또 하나 있는데요. 수전을 2개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거지를 한다거나 과일을 씻는다거나 채소를 씻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분담해서 한 곳에서 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양쪽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주부 한 명에게 일이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좀 더 포인트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리프트업 도어를 달아드렸는데요. 이 리프트업 도어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슬라이딩 장을 꺼내서 뭐 밥솥이나 이런 그 자주 쓰는 기물들을 넣어두면 좋고요. 뭐 에어프라이기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게 안쪽에 물론 스위치, 콘센트 다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두 개를 저희가 구성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구성해드렸고 저희가 원래는 이쪽이 기존에 있던 수전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밖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너무 구석에 있다 보니까 소통에 대한 부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옮겨서 급배수를 이동을 했고요. 보시게 되면 이쪽 안쪽으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저희가 분배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숨겨 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배기를 옮기는 게 좀 작업이 어렵긴 했지만 다 옮겨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 이쪽에 냉장고장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 냉장고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바꾸지 않고 가져오시는 뚱뚱이 냉장고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보이는 곳으로 안쪽에 배치할 수 있게 저희가 냉장고장을 짜드렸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장들, 키 큰 장들 짜드렸고, 이쪽은 판넬로 마감해서 일체감 있게 그렇게 갔습니다. 클라이언트 분께서 냉장고를 3대를 설치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원도어 냉장고로 이렇게 1대, 2대, 3대가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가 냉장고 배치하는 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바로 이 기둥벽 때문입니다. 이 기둥벽을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얘는 이렇게 그냥 뭐 도어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일체감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구장으로 전부 다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이 일면을 또 돋보여주게 할 수 있는 도어도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도어입니다. 폴딩 레일 도어인데요. 이렇게 당기면 보조 주방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어인데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이쪽은 바로 보조 주방인데요. 고객님께서 요리를 할 때 냄새가 많이 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보조 주방에서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보조 주방을 만들어 드렸고요. 바로 창호가 옆에 있기 때문에 냄새나 이런 걸 배출에 좀 더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저희가 넣어드렸고요. 이쪽에 콘센트 사용할 수 있게 추가적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저희가 폴딩 레일 도어를 사용한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폴딩 레일 도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양기어 도어 같은 경우는 이쪽에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데 폴딩 레일을 이렇게 당기게 되면 한쪽 면으로 공간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 동선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할 때나 이럴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도 좀 어렵고 일반 도어에 비해서 비용도 좀 더 들긴 하지만 이렇게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을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요. 저희가 뭐 구조나 기능성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디자인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도 고를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고객님과 함께 골랐는데요.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베이지 톤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좀 따뜻하고 좀 그 웜톤의 그런 제품들로 저희가 일체감 있게 다 골라봤고요. 상판의 색상이라던가 도어의 색상도 다 웜톤 베이지 톤으로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 이제 지금 600에 1200각 타일을 주방 벽 쪽으로 한쪽으로 시공을 해드렸는데요. 이 타일 같은 경우에도 바닥과도 색깔을 맞춰서 굉장히 일체감이 있죠. 아무래도 요 600에 1200각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천장 높이가 2400 이상 되는 곳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두 장을 붙였을 때 이렇게 꽉 차게 그렇게 시공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 거실 같은 경우에는 50평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확장이 안 돼 있어서 베란다 공간이 따로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장을 시키면서 공간감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저희가 이번 현장 확장 같은 경우에는 경질 우레탄 단열을 진행을 해서 좀 더 확장 기밀 성능을 좀 높여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난방비나 이런 것들에도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을 진행하면서 대피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쪽에 방화문을 만들어서 대피할 수 있게 공간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위쪽은 저희가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할 수 있도록 단내림 작업을 했습니다.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공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단내림을 해야지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17cm 정도 되는 그 천장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TV를 반매립할 수 있는 반매립 판 만들어드렸고요. 하단부에는 저희가
그 오픈된 선반을 만들어서 뭐 진열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콘센트를 하나 넣어드려서 스피커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콘센트까지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저희가 유로피안 스위치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공용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좀 더 예쁜 걸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느그랑 그 아테오 유럽형 제품 넣어드렸고요. 회로수는 총 7개 돼 있어서 되게 다양하게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재미 요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분위기나 무드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저희가 그 비디오폰을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참 아쉬웠던 점은 이 동일 기종 중에 흰색 제품이 없어서 좀 눈에 띄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 그 비디오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도어락과 연동할 수 있는 송수신기를 넣어서 이쪽에서 문 열림 기능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객님 요청하셔서 그렇게까지 진행을 해드렸고요. 아무래도 구축 아파트에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문 열림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기능을 넣어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보통 한 7만 원 정도 하니까 송수신기까지 달 수 있더라고요. 근데 되는 모델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비디오폰 업체에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이번 현장 안방 같은 경우에는 50평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넓었습니다. 특히나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방이 더 넓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방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침대 헤드보드를 이쪽에 만들었는데요. 이 헤드보드를 만들므로써 공간의 분리를 했습니다. 이 뒤쪽으로 동선이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붙박이장은 나중에 이사 오시면 기성품으로 넣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헤드보드를 만들면서 저희가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호흡 킬 수 있게 침대에 누워서, 그리고 콘센트 넣어드려서 침대에서 누워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방 역시도 지금 그 에어컨을 넣기 위해서 단내림 작업을 진행했고요. 간접 조명을 또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조명 같은 경우에도 누웠을 때 눈이 부시지 않도록 소위 말하는 눈뽕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침대에서 좀 더 찢어서 그렇게 저희가 세팅을 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침대 헤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패브릭 소재의 필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방이다 보니까 좀 더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패브릭 소재를 선택했고요. 상하부 투톤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또 한 톤으로 진행을 했을 때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좀 더 재미있는 요소로 투톤으로 진행했고요. 좀 하단부는 무거운 느낌으로 좀 어두운 느낌을 저희가 선택했고요. 상단부는 환한 느낌으로 선택할 수 있게 요거를 좀 밝은 패브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쪽에는 천장에는 벽지라는 연결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환한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단부는 마루가 좀 더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두운 부분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 고객님께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TV를 즐겨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콘센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쪽에 있던 것들을 끌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이쪽에 TV가 달리게 되면 센터에 달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제 좌측에 있는 이 슬라이딩도 어디로 가는 문일까요? 바로 안방 욕실로 가는 도어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현장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동해 보시죠. 이번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정말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욕실이 공간 활용을 굉장히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 활용을 좀 더 혁신적으로 해본 그런 공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벽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그 라인이 이쪽으로 떨어졌었는데 거실 벽 쪽을 반대쪽으로 밀어서 좀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화장대 공간을 좀 더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서랍장 안쪽으로 해서 저희가 콘센트를 넣어서 헤어드라이기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헤어드라이기나 이런 것들이 밖에 나와 있게 되면 굉장히 선이나 이런 것도 정리하기도 힘들고 좀 더 걸리적거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화장대 앞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넣어드렸고요. 거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사이즈를 딱 맞춰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보시면 색변환도 가능한 그런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콘센트 넣어드려서 각종 기물들 뭐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도록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쪽 세면대 보이시죠? 이거는 탑볼 세면대로 해서 굉장히 예쁘게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변기나 샤워 공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조 변경해서 다 위치를 옮겼습니다. 기존의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같은 욕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급배수나 오수관 이런 것들 모두 다 옮겨서 저희가 구조 변경을 진행한 그런 현장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급배수나 구조 변경 이런 것들 한 현장들은 누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2번, 3번 확인하고 또 급수나 배수도 이제 공사가 끝나기 전에 여러 번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축 아파트 욕실이었기 때문에 천장고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특히나 이쪽으로는 저희가 배관이 지나갔기 때문에 천장고가 더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천장이 좀 낮게 되면 위에서 뭔가 내려오는 느낌이 들어서 압박감 이런 게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천장을 높일 수 있는 이 부분은 최대한 높여서 시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배관이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천장을 좀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특별한 공간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네, 이쪽은 바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저희가 기존에는 욕실 벽이었던 공간을 철거를 하고 문을 달아서 만든 공간입니다. 아무래도 욕실벽 같은 경우는 조적으로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행위허가를 신고하고 철거를 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방 욕실에서 들어와서 드레스룸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구축에서는 사실 이런 드레스룸 공간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좀 신축 아파트에 살았던 고객님 클라이언트의 좀 니즈를 충족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드레스룸 공간은 바로 반대방에 가벽을 쳐서 만든 공간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벽을 만들어서 공간을 분할해서 조금 더 이제 분리된 공간으로 공간의 구성을 나눠서 시공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방 욕실에 이어서 저희가 공용 욕실로 왔습니다. 공용 욕실 같은 경우에도 600각의 포세린 타일로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저희가 그 타일 파티션을 넣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일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리 파티션에 비해서는 좀 답답한 부분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또 장점도 있습니다. 타일로 일체감 있게 마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럽다는 것이 장점이고, 또 유리 파티션처럼 청소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유리는 물때가 굉장히 많이 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청소하는 게 불편하고 하신 분들은 타일 파티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저희가 유리 도어를 달아서 물팀 현상이 최대로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젠다이 선반을 앞쪽에 만들어드려서 샴푸나 폼클렌징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그 바닥의 육가 같은 경우에는 배수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샤워 부스 안쪽에 있는 그 육가는 라인 육가라고 해서 저희가 배수가 좀 더 잘 되는 육가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세면대 밑에 있는 육가는 타일 육가를 사용했어요. 타일 육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 육가에 비해서는 배수가 좀 느린 게 단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좀 이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지 않는 공간에서는 저희가 타일 육가를 사용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구조 변경을 정말 많이 했던 현장인 만큼 저희가 신경을 또 많이 썼습니다. 벽을 부수고 또 급배수를 옮기고 이런 작업들이 쉬운 작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2번, 3번 신경을 썼던 현장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마감재를 바꾸는 그런 공사들도 좋지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더 찾아보고 고민해서 이런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이런 공사들을 진행하면 좀 더 보람있고 또 실생활에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이런 영상들 참고하셔서 좀 더 좋은 공간에 거주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